무형전공자인 김영숙 씨가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된 뒤 정부로부터 따낸 첫 연구 과제는 289억 원의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름하여 비대면 정서장애 예방관리 플랫폼 기술개발 사업.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의 행동 특성과 뇌 신호 등을 수집한 뒤 인공지능을 통해 분석한 다음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치료법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의학과 컴퓨터공학에 대한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관련 학위와 연구 실적이 없는 김영숙 교수가 해당 사업을 딴 것입니다. 그럼 과연 연구자 선정을 평가했던 위원들은 김영숙 교수를 어떻게 판단했을까? 평가위원 대부분이 김영숙 교수의 비전문성을 크게 문제 삼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연구재단은 2021년에 9명의 선정평가위원을 위촉해 해당 사업에 지원한 2개 팀을 심사했습니다. 이들은 마땅한 연구팀이 없자 사업 재공고를 제안하기까지 했습니다. 이거는 좀 그 주제 자체가 필요하긴 한데 무용 전공하신 분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냐라는 게 대다수의 의견이었죠. 주 연구 책임자가 너무 좀 못 믿어가지고 우리는 가능하면 이제 재공고에서 선정을 하거나 아니면 굳이 줘야 된다면 아니 A팀, B팀인데 A팀은 그러니까 단점이 좀 있고 B팀은 B팀 나름대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으니까 만약에 올해 이게 선정이 안 되고 무산되면 내년으로 가면 그 연구비 자체가 없어질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되면 반반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나 이런 이야기까지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 팀이 무조건 돼야 된다고 하신 거죠. 특히 김영숙 교수가 제시한 연구 계획에 대해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성과물이 289억 원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에 맞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업비 삭감을 우려한 연구재단은 연구팀 선정을 강요했고 위원들은 김영숙 교수가 책임연구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와 삼성의료원 등이 함께 참여한다는 이유로 김 교수 팀을 선정했습니다. 힘이 좋았죠. 근데 연구 내용이라는 것 자체가 그 포장을 자기들이 하더라도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그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거 만들어서 그걸 학생들이 따라하면 이제 그게 자신감 좋아진다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한 1, 2억이면 되는데 그걸 200억이나 너무 황당한 거잖아요. 근데 그쪽에 있는 PM이 그냥 한 팀을 무조건 해야 됩니다 주장한 거고 그래서 심사위원마다 아마 판단을 어떻게 했는지는 좀 애매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팀이 워낙 A팀이 좋으니까요. A팀에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줬겠죠. 그러니까 차이는 얼마 안 났을 거예요. 부실 선정보다 더 큰 문제는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연구재단이 김영숙 교수를 감싸고 돌았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는 연구 중간평가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가위원들이 연구비 삭감 조치를 내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연구재단은 연구비를 증액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런 특혜는 김영숙이 R&D 카르텔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이제 연구재단에서 약간의 이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약간의 부탁 아닌 부탁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이거를 점수를 더 줘야 된다고 들고 왔거든요. 우리는 아니 이거 1년 동안 했는 게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 연구비 모여서 한 30% 깎아야 된다 했는데 자기들은 오히려 한 50% 증액을 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연구전에서 약간 우리한테 약간 그래도 시간이 좀 더 남았으니까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냐 하면서 이제 해가지고 왜냐면 다들 황당했죠 그때도. 그래서 이거는 깎여야 되는데 왜 점수가 연구비가 증액됐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왜 증액됐는지. 근데 이제 그게 아마 김형숙 교수가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서 무슨 대통령 자문 디플전 AI 거기에 들어갔다면서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한국연구재단은 국회가 수차례 김영숙 교수 과제에 대한 평가서 원문 공개를 요구했지만 끝내 거부했습니다. 이제 연구재단은 김영숙 교수 앞에 왜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해명해야 할 차례입니다.